집에 두면 안 좋은 물건들 안 쓰는 그릇이 그렇게 많아요. 해바라기 네. 그림 현관 앞에 500원짜리 저쪽 벽면에 거울을 놓는 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운이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함부로 줬다가 이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저도 그렇게 버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님은 풍수 못지않게 또 물건 정리에 관해서 문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죠. 이 물건을 여기다 놓으면은 길을 가린다라든지. 네네, 맞습니다. 네.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어떤 그 액자. 액자에 대한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안에 가구 배치라든지 침대라든지 다양한 것들 네, 그렇게 함께 질문을 주시면서 풍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집에 해바라기 그림 사다 주잖아요. 돈 네네. 많이 들어오라고. 네네네. 맞는 얘기예요? 해바라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풍수 인테리어가 어떤 풍수 옛날 걸 가지고 현대를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옛날 것 우리 기록들을 살펴보는데 저는 아직까지 해바라기에 대한 기록은 사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동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다 인정하는 가치, 좋은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의 의미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현관 앞에 500원짜리를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에서 간단히 붙여둬요. 네네. 그러면 재물운이 온다 이렇던데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풍수 인테리어가 아무래도 이제 현대에 다시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게 어디서부터 연원이 된 건지를 살피는데 500원짜리에 대한 기록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풍수 쪽에서 보면은 그 엽전의 형태를 활용해서 풍수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게 지금 현대에 들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는 않고 현관은 그냥 깨끗하게 하시고 굳이 붙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전통을 이어서 입춘첩이라고 하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거 하나 정도 붙이는 거지 뭐 다른 거 덕지덕지 붙이시는 것보다는 500원은 저금통이라든지 그냥 소중하게 쓰시는 거 그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저쪽 벽면에 거울을 놓는 집들 많아요. 네네. 그게 좋은 겁니까? 이거는 거울 같은 경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관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거울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은 현관, 집안의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대문들이 들어와서 어떤 거울에 빨려 들어가는 의미 혹은 뭐 반사가 되는 의미 어떤 식으로든 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로 문 열고 보이는 거울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림 걸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전에 정의 전문가분이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하셔서 물건 정리하는 노하우 알려주고 이러셨는데 네네. 내 물건은 내가 버리겠는데 네네. 부모님께서 또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물건 뭐 이런 네네, 거 맞습니다. 네. 함부로 버리기가 좀 그렇다. 어떤 추억이 거기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과 사라는 게 사실 갈렸거든요. 우리가 살아생전의 마음, 그런 어떤 인간의 정으로서의 그런 부모님, 내 조상님을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쓰셨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나와는 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영화 파묘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손자가 죽은 할머니의 틀니를 가지고 있다, 몰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겼던 것처럼 그 지금은 고인되셨지만은 살아생전에 뭔가 그 몸에 밀접하게 닿았던 물건 혹은 애착을 뒀던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돌아가신 이후에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그렇다면은, 이제 뭐, 부모님이 주신 물건 다 버려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살아 계실 때 물려주시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물려줬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소유권이 생기는 거고, 내 거니까요. 그거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정리하지 못하셨던 것들, 고인이 입으시고, 뭐 쓰셨던 것들, 가보를 뭐 남겨야 될 게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들은 잘 생각을 해서 남겨야 될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활용했던 것들, 그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건 버릴 때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걸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막 버려도 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동네마다 의류 수거함 같은 게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걸 다른 분 쓰시라고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버리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찝찝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던 생생한 물건인데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찝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 뭐 좀 밀어 놓는다라든지 그때 이제 뭔가 내가 마음의 정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때 정리하시고 뭐 검은 봉지에 싸서 이렇게 편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버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버리자니 아까워가지고 네. 요즘에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용해서 그거 내놓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네, 당연히 저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수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죠. 네, 악플을 다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사는 사람 모르고 사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 물건을 파는 건 괜찮은데 네. 또 한편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범이라든지 극단적인 범죄자가 썼던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 알고 쓰실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거를 조심은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나쁜 물건 들이면 재수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게 재수 없다라는 게 어떤 욕이라기보다는 재수가 말 그대로 재물재자의 샘수자를 뜻합니다. 즉 어떤 나한테 이익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라는 게 떠늘어져 나간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건도 우리가 조금은 더 중고 물건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5년 전에 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그 신발이 낡아가지고 그 새 신발을 산 다음에 그 신발을 미국 쓰레기통에 훅 버렸는데 그냥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외국에 한 번도 못 네. 나의 운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운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죠. 네. 또 그거를 일부러 악용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네. 그러면 중고로 이런 거는 그냥 막 거래를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중고로 하면 조금 찝찝하니까 삼가해 주세요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내 몸에 가장 밀접하게 닿는 물건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발도 그렇고 속옷도 있습니다. 네. 속옷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속옷을 중고로 하시겠지만 다 나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 다 팔거든요. 다 팔기 때문에 어쨌든 내 몸에 닿는 그런 밀접한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새로 사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밖에도 집에 두면 안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은 얼른 갖다 버리세요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물건은 좋은데 이 물건을 썼던 분이 예를 들어 망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혹은 이제 나랑 같이 어떤 살았던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치워 주시는 게 좋죠. 그것도 그렇고 밖에서 주워놓은 이유. 제가 그 창녕 쪽에 그때 출장을 갔을 때 거기 아파트에 인형을 많이 쌓아놓은 그런 은행분이 계셨어요. 그 여러 가지 오한도 많고 뭐 인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집에 인형이 참 많더라고요. 많고 그런 인형도 함부로 주워 오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물건은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되는 거. 내 복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있겠다. 어디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때 썼던 볼펜. 맞습니다. 네네. 저도 공부와 관련된 걸 생각했었거든. 네. 열심히 정리하고 막 어떤 정말 정성을 들이고 기운이 담긴 노트 그런 것들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 우리가 벽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벽시. 아무리 가난하고 해도 벽시만큼은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정성이 담긴 물건은 내년에 그리고 내 삶에 계속해서 운을 주는 그런 벽시와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던 내가 잘 쓰던 종교 물품들 그런 것들은 뭐 누굴 준다라든지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뭐 물론 준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쁘냐, 뭐 물건 나눠 쓰고 아껴 쓰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은, 그렇다 해도 사실 이런 일들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이게 함부로 줬다가 이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점 한번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물건 여기저기 놓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운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다 막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비워놓고 사시는 게 좋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공간에는 생기가 도는데 손이 닿지 못하면 죽은 공간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거든요. 보통 죽은 공간이 되는 이유는 물건이 쌓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풍수 컨설팅을 한다고 제가 막상 집에 가지만은 많은 분들 상당수가 정리만 해도 어떤 기분이 달라진다 혹은 뭐 하는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늘어놓는 거
좀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새해를 맞아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작은 물건들, 뭐 동전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풍수의 원리는 어쨌든 공간, 나와의 교감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내 집 전체가 내 재물운을 담는 그릇이다, 돈 그릇이다 생각을 하고 집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다 애정을 쏟고 관리를 하고 한다면은 어떤 재물운 아이템을 두는 것보다 내 자신이 또 그 집에 맞는 재물운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고 운이 쌓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집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예전에 대감집이 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재벌들 집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큰 집에는 끊임없이 손님이 들어와서 거길 채우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너 혼자 살면서 그렇게 큰 집 혼자 살면 아, 예, 예. 너 사는 공간 외에는 귀신이 산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예전에도 그 한 사람이 살기 그 적합한 평수에 대해서 뭐 7평, 8평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많은 집들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혼자 살아도 50평에 살고 계시지만은 거길 잘 관리하시고 50평을 다 내 방처럼 쓴다? 그러면은 집안에 생기가 돌고 꽤 잘 관리가 됩니다. 근데 뭐 아무리 10명이 산다고 해도 그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분들한테는 그게 과한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잘 관리하느냐 마느냐 그게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저희 집도 그래요. 안 쓰는 그릇이 그렇게 많아요. 아,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못 버려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릇이나 뭐 숟가락, 젓가락이나 뭐 네. 밥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다 그 결혼하실 때 받았던 그런 그릇들도 집안에 거의 모셔두고 하시는데, 유리라든지 그런 빈병 같은 거는요, 뭐 우리가 공포 영화 같은 것들 봐도 거기 병에다가 귀신을 담거나 막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비어있는 병들이 집안에 너무 많거나 하면은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릇도 마찬가지로 안 쓸 것 같으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네. 또 하나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네네. 조상을 모실 때 네네네. 예전에는 매장을 했으니까 그 묘소의 위치가 중요했다고 쳐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화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 화장한 그 유골을 네네. 굳이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잘 되신 분의 사례들이 많거든요. 귀신이. 우리 아버지 오셨나? 저희도 원래는 화장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무해무득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모셔진 분들을 이제 드러내서 뭐 화장을 해서 그냥 이렇게 납골당으로 모시고 하는데, 사실 그 자체로도 일단 나쁘고 나쁜데 그나마라도 다시 좋아지려면은 다시 땅에 묻어서 기운을 받도록 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자연의 순환에 맞추어서 다시 모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지어진 납골당 뭐 이런 시설보다는 다시 원래 땅으로 그냥 모시면은 그나마 이전보다는 못하겠지만은 다시 땅의 기운을 받고 후손에게 영향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멋지던 컴퍼니의 천동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 풍수에 대한 얘기, 우리 공간에 대한 정리 얘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